자, 축월에 태어나신 분은 여기 이제 축자가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 사람이 인생 문제를 독특하게 풀어가는 방식이 이 태어난 달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축월에 태어나신 분은 축의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좋으냐 나쁘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으냐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측 가능하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축월에 태어난 분들의 에너지를 공통적으로 뽑아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보건소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군대에서 일하고, 재활용 센터에서 일하고, 각각의 직업 분야는 모두 다르지만 가치를 생산해내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한 공통적인 특성 때문에 굴레를 겪게 되더라 인생에서. 자, 축이라는 에너지를 명리학적으로 에너지를 분석해 보면은 개, 신, 기라고 하는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단히 복합적인 에너지죠. 한 가지 성분이 아니고, 겨울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무리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봄으로 연결해주고, 봄으로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가을의 기운이 완전히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꽁꽁 묶어놔야 되잖아요. 이러한 에너지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그 성분의 개신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이 개라고 하는 에너지는 자격, 인정되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고 사회성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또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독특한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자기만의 자존심이 강하고 차단하더라, 숨더라 이거예요. 회피하고 또 명확성으로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기술, 이런 걸 갖고 있겠죠. 숨을 때는 확실히 또 숨는단 말이에요. 감춘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를 차단하거나 또 어떤 역할에서 회피할 때는 또 숨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기라고 하는 속성은 또 유연함, 또 애매한 태도,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 원만함, 그러면서도 변화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또 시속 게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독특한 유머러스까지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축월에 태어나신 분은 그 태어난 달에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능력이 좀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서로 상반되는 속성도 있잖아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축월에 태어나신 분이 인생을 살았을 때 공통적인 것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더라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굴레라고 그래요. 굴레. 이거를 이제 뭐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향성, 향방, 인생의 어떤 향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공통적인 특성이 희생을 하더라 이거예요.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사회에서 희생을 하든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것이 무조건 좋으냐 나쁘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희생을 함으로써 행복한 좋은 쪽의 결론으로 갈지, 그 희생 때문에 주변이 복잡해지고 자기 인생이 복잡해지는 어떠한 안 좋은 쪽으로 가는지는 현실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행복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얽힘이 있더라 이거예요. 얽힘. 겨울을 마무리해야 되고 가을의 기운을 꽁꽁 묶어놔야 되고 그러면서 봄을 탄생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로 엉켜 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 입장도 살펴야 되고,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완전히 꼬이는 거죠. 이 선택의 문제를 크게 겪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내부에서 그 폭발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겨울철에 질퍽한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에너지를 내부에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개성이 폭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개성이 폭발하면 인기를 얻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저것 때문에 엉키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애정 문제에서 엉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외적으로 엉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제 외부에서는 얌전하잖아요. 이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다음에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것을 다시 재생시키는 힘. 이 축이라는 에너지는 변화라고 했잖아요. 이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특별하게 부여받으면 그러한 기술도 있지만 또 그러한 운명의 굴레도 있더라 이거예요. 희생과 얽힘이 있더라. 그 다음에 아주 개성이 분명하고 아주 멋있는 분인데 인기를 잘 조절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정 문제가 생기더라. 추월에 태어나신 분의 에너지를 분석해 보면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계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만의 주특기를 개발하는 능력이 있다.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다고 했죠. 추월에 태어나신 분은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금을 갖고 있다 그랬죠. 금고를 깔고 태어난 거예요. 금고를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 추월에 태어나신 분의 굴레가 있다고 그랬죠. 굴레. 그 중에 이제 돈의 굴레가 있단 말이에요. 자, 추월에 태어나신 분은 자기가 돈을 쓰는 굴레가 아니라 이 돈의 굴레가 약간 희생 쪽이에요. 자식이나 남편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인 경우도 주로 이제 자식이나 사랑의 굴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월에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랑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오히려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희생정신이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인생에 엉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보여주지 마라, 자기가 돈이 얼마큼 있는지 보여주지 마라 이거예요. 특히 60대 초반에 자식한테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거죠. 자기 것을 감춰라. 축토가 감추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고 특히 이제 자기 자식이겠죠.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주는 그런 희생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라고 하는 속성은 원만한 거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것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랑의 굴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애정 문제에서 엉켰을 때 이쪽 저쪽을 다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가지 못하면서 이쪽 저쪽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엉킴이 발생하더라. 황금소라고 했잖아요. 추월에 태어나신 분은 황금소인데 문제는 질퍽한 땅에 빠질 수 있다. 또 그 황금을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나 자기랑 가까운 사람에게 그 황금을 다 뺏길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제 12띠 공통으로 그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12띠 공통으로 추월생은 희생 요소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월생은 뭐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고 특별한 주특기를 갖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 희생 요소가 이 부분이겠죠. 관계에서 나오고 돈에서 나오고 애정에서 나오는데, 이제 관계에서는 주로 이제 자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일을 하는 회원, 여기에서 이제 관계가 엉킨다는 거죠. 관계에 엉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돈, 금고를 갖고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식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같은 종교나 같은 회원 쪽에 이제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엉킨다는 거예요. 추월생이 그 질퍽한 땅 속에 강력한 영양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추월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사는 아직 안 짓는 거지만 영양분으로 따지면은 영양가는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가요? 결국에는 자식, 동료, 같은 종교, 같은 회원,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뺏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월생들이 겸손하고 얌전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꼭 문제가 발생해요? 희생적인 요소에서 도와주다가 오히려 관계가 엉키더라 이거예요.
공부하면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업무 활동하면서 가까운 직장 내에서 애정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애정사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축월생은 체질적인 단점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장이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월생 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장 기능과 호흡기 기능을 체크해 봐라. 그래서 이제 효소가 풍부한 음식, 색깔이 아주 선명한 채소,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상추, 시금치, 미역. 첫 번째는 장의 기능이 좋아야 되니까 발효 음식, 효소가 풍부한 음식, 장을 항상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확실히 바꿔라. 2021년에 해내셔야 되겠죠. 자, 2021년은 축월생이 그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그런 해란 말이에요. 2021년 자체가 신축년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하고 제일 어렵다고 했죠. 신축년은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2022년은 호랑이띠 해잖아요. 호랑이띠에는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이제 전문화의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호랑이띠에는 항상 전문화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분명한 노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품, 제도, 인물, 사회 시스템에서 분명한 흐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2022년은 분명히 어떠한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 그 길을 주도권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써놨어요. 장 기능, 호흡기 기능. 자, 2022년은 축월생에게 제대로 자기의 길을 찾아서 자기의 색깔을 보여줘야 되고요. 실력 발휘할 시간이 온다. 무대가 펼쳐진다. 2021년에 기본적으로는 몸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